안녕하세요. 오늘 4분기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특집 솔트웨어와 함께 진행하는 서버리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사례 패널 토의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파트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서 파트너사와 함께 실제 고객 사례를 가지고 세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캠페인 파트너 세션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고객분들과 만나 뵙고 싶어서 저희 AWS 파트너사 솔트웨어와 함께 패널 토의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파트너사 솔트웨어와 또 저희 패널 토의를 함께 진행해 주실 AWS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솔트웨어에서 AWS 파트너 얼라이언스 리더를 맡고 있는 하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트웨어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있는 공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광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에 앞서서 솔트웨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민영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트웨어는 2003년에 설립된 기업용 IT 솔루션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같은 하드웨어 공급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포탈이라고 하는 기업용 업무 통합 솔루션 벤더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파트너로서는 저희가 데브옵스 컴피턴시와 파이낸셜 서비스 컴피턴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데브옵스 컴피턴시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시는 개발, 배포, 운영, 자동화, 코드화 등의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서비스 컴피턴시로서 도와드리는 업무들은 AWS 상에서 전자금융업,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아키텍처와 그리고 기타 규제 관련 지원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Your Cloud Concierge라고 하는 컨셉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낯선 도시에 오신 분들,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호텔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컨시어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브옵스 컴피턴시는 한국 파트너사들 중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파트너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데브옵스 역량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역량 이외에도 솔트웨어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솔트웨어는 현재 데브옵스 컴피턴시와 금융 서비스 컴피턴시를 가지고 스타트업들, 특히 핀테크, 에듀테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를 메인 인프라로 선택해서 운영하시는 인더스트리에 좀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성숙도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금융을 비롯한 엔터프라이즈 기업군들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상에 점차 이제 코어 업무들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일 필요로 한 경험이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일과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의 관리 서비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민영 실장님 말씀은 소위 말하는 본인 더 클라우드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을 좀 더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더 나아가 레거시를 클라우드로 넘겨오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확장해서 나아가시겠다는 말씀인데 클라우드 시장 규모의 확대 흐름을 보면은 아주 적절한 변화를 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웨어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 패널 토의 주제인 서버리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사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웨어의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AWS 김광영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먼저 간략하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노멀 시대에 많은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제품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글로벌화와 제품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소셜 기술 등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업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가 바로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고 시장에 출시해 시장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아이디어로 돌아가 수정을 하고 실험을 하고 다시 시장에 출시를 하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빠른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강조되는 세 가지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키텍처를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로 파편화된 어플리케이션이 근간이 되는 인프라의 운영 모델을 서버리스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방법을 자동화하여, 즉 CI/CD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솔트웨어가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전들에 직면했는지 하민용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광현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즈니스 챌린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3명의 작은 멤버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현재 100명이 넘는 큰 이제 개발, 마케팅 조직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셨고요. 이 회사는 현재 온라인 프리랜서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로 굉장히 좀 유명하게 투자도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그 유지되어 온 모놀리틱 환경으로 인해서 일부 기능 변경 등이 있을 때도 작은 배포에도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 중단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확산되면서 유연하고 다른 단위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포 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스타트업 회사는 아니시고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업력을 가지고 계신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권리조사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면서 현재는 국내 최대 권리조사 전문 기관이신데요. 권리조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권리조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이제 조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신용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빠르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리더를 비롯한 내부 개발자분들의 기술 습득 역량과 의지도 상당히 높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AWS 오로라로 전환으로 성공하신 고객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즈니스 챌린지 경우는 3개월이라는 빠른 시간에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와 그리고 연결되는 협력사와의 안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DB와 웹 개발 등 다양한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바일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좀 없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배포 환경에 대한 구성들도 빠르게 적용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솔루션이 좀 필요로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례 중에 A사례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A사는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새로운 피처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아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아키텍처의 변경이나 CI/CD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AWS의 어떤 서비스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이 고객의 경우는 서비스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한 것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파트너사가 같이 성장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하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AWS 클라우드를 선택했고 AWS에 올인원 하게 된 거죠. 초기에는 이제 개발 인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전통적인 모노리틱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더불어 회사도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개발 인력도 함께 충원이 됐었죠. 개발 인력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존의 이제 모노리틱한 아키텍처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던 인프라 운영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이 가장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점이 바로 배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었는데요. 모노리틱 환경이다 보니 이제 다른 개발 파트와 겹치는 부분들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주 배포하는 게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배포 시에도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인 까나리 배포나 블루그린 배포가 아닌 서비스를 중지시켜 다운타임을 가져가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운타임을 아무래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배포를 하다 보니 이제 배포를 특정 주기에 맞춰서만 진행을 해야 해서 서비스가 빠르게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해왔었죠.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evOps와 MSA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블루그린 배포가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질문 주신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루그린 배포와 이제 까나리 배포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이제 신규 버전을 릴리즈할 때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포 전략으로 신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서버 세트에 미리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배포 완료 후 트래픽만 신규 서버로 이전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다운타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전 버전으로 동일하게 트래픽만 다시 돌림으로써 빠르게 롤백이 가능한 그런 구조의 배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까나리 배포의 경우도 블루그린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까나리 배포 역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미리 서버군에 배포해서 트래픽을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블루그린과 같은 배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까나리 배포는 이제 블루그린 배포처럼 이제 한 번에 트래픽을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트래픽을 이전을 시키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이를 통해서 이제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류율이나 성능 모니터링에 조금 더 유용한 배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매니저님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자료 화면 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고객사의 경우 이제 DevOps 측면에서 코드의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를 위한 자동화 도구로 AWS의 코드 시리즈를 활용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코드 리파지토리로 사용 중인 GitHub를 그대로 두고 GitHub에서 이제 마스터 브런치에 코드가 업로드가 되면 이를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감지를 하고 코드 빌드를 이용해서 빌드를 진행을 한 다음 테스트 서버에 이제 스테이지 서버에 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테스트를 거친 다음 최종 승인권자에 의해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최종 프로덕션에도 이제 배포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최종 배포 시에도 이제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그린 배포를 활용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2, 3주에 한 번 디플로이 하던 것을 이제는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2-3시간 가량의 서비스 중단을 시키고 배포하던 부분도 제로 다운타임 배포 환경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MSA의 경우는 AWS와 함께 3사가 약 3개월간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MSA에 가장 맞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 그리고 AWS의 서브리스 서비스인 파게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개선을 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릴리즈의 빈도와 속도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제품의 빠른 혁신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종 사용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타 경쟁사들보다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님, MSA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MSA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펑션 및 서비스들이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모노리틱이라고 하면 MSA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분리해서 변경과 조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걸 M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00리터짜리의 물통에 물이 담겨 있는 거를 이제 1리터, 3리터, 5리터의 각 작은 물통으로 이제
담고 용도에 맞게끔 쓴다는 거죠. 즉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경량화시키고 여러 개로 나누어 서로의 의존성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들은 서비스들이 작기 때문에 코드의 빌드 시간이나 테스트 시간 그리고 배포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장애가 나더라도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 시 장애 포인트를 찾는 것도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어서 리소스들을 사용하는 효율성도 높다는 장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MSA가 이제 기존 모놀틱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MSA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사례에서도 초기에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운영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의 프로젝트나 이제 인력 구성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업무에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네.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그 설계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었나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은 조직 구조의 변화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일단 물론 쉽진 않았고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나누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신 고객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RDB인 이제 관계형 DB를 일부 이제 NoSQL 기반의 다이나모 DB로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서비스 모드를 다 이제 MSA로 하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MSA에 맞는 이제 조직 구조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데브옵스 측면에서의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조직 간의 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 그리고 기술 공유 등 오히려 고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브옵스에 맞는 팀 문화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사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하민영 실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비사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바일 개발과 그를 위한 환경 구성을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모범 사례에서 찾아보면 아마도 이제 이런 서버리스 기술과 환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솔트웨어는 혹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네. 비고객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대국민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 중이셨는데요. 약 3개월 내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서비스를 런칭해야 되는 당면 과제에 직시를 했었습니다. 내부 개발 엔지니어들이 이제 또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되게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모바일 개발을 위해 이제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익히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목표한 일정 내에 서비스를 런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사는 이제 AWS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빠른 모바일 개발 환경 및 서비스 배포를 위해서 앰플리파이를 저희가 또 같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서울리전에 이제 앰플리파이 서비스가 출시가 되어서 바로 개발하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앰플리파이가 한국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이제 고객사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 모두 이제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AWS와의 협업과 이제 사전에 POC를 등 이제 여러 차례 좀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앰플리파이는 이제 모바일 및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앰플리파이는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와 앰플리파이 콘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이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토어, API 등을 이제 단 코드 몇 줄로도 손쉽게 구축하고 연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은 프론트엔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기 위한 이제 CI/CD 워크플로우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앰플리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이제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손쉽게 구축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제공해드린 부분은 초기에 이제 앰플리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이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이나 적용 과정을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실제 서비스 런칭 단계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B사가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얻은 이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목표 기간이 이제 3개월 만에 완료하면서 개발 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시킨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규 모바일 개발자 채용 없이도 자체 개발 인력으로 진행이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이 덕분에 이제 내부 개발 프로젝트 비용이 약 30% 정도는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앰플리파이가 서버리스이다 보니 서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인력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A 고객 사례와 이제 B 고객 사례 모두 이제 서버리스 환경하고 모던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에 맞는 개발 방법론과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다양한 고객 사례를 다루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솔트웨어에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께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으시면 홍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차지하는 것이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는 일반적으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미디어 서비스 같은 전문적인 플랫폼인 경우에도 데브옵스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 관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데브옵스가 가장 각광받고 있고 또 실제 광범위하게 적용된 저변에는 또한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서비스가 주요 기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트웨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에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 비정기적인 파트너 이머전 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이머전 데이를 통해서 AWS의 기본적인 설명과 그리고 보안,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뿐만 아니고 랩을 통한 실제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 이머전 데이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또 경험한 많은 고객 사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마존 매니저분들이나 저희 솔트웨어 매니저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원하시면 여기 QR코드와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AWS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 내용도 살펴보시고 자격증도 취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세션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는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기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특집 온라인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으로 새롭게 준비해본 패널 토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더 발전할 수 있는 세션들로 구상하여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